1회 변론으로 종결되고 사건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좀 뜸했죠? 재판도 참여하고 수사 입회도 하고 좀 바빴습니다. 하지만 또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시작했습니다. 요즘 임대차 3법, 과세 폭탄, 부동산 공급 감소, 정부의 정책 실패들로 집값이 엄청 폭등했죠.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전세금도 폭등하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월세 내면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월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올랐습니다. 서민들 가뜩이나 힘드신데 더 힘들어지셨죠. 오늘은 많은 임차인들이 문의 주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는 월세를 안 내는 대신 금액이 엄청 비싸죠. 보통 월세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을 냅니다. 그 보증금 액수도 올랐는데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굉장히 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집주인, 임대인이 안 돌려준다고 그러면은 멘붕에 빠지시죠. 그 경우 변호사한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얼마 전에 전세금이 무려 5억 2천만 원이나 됐는데 바로 1회 변론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송파구에 사셨는데요. 제가 또 송파의 아들이죠. 그래서 도와드렸는데 2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고 그 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집주인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한 거 이제 잔금을 내가 냈던 전세금, 돌려받을 전세금에서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임대인은 그 임대물 아파트가 공유였어요. 부부가 공유였는데 요즘 그런 경우가 많죠. 부부가 공유하는. 근데 이 임대인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남편한테 받아라, 부인한테 받아라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이제 멘붕이 돼서 오셨는데 제가 또 판례를 찾아드렸습니다. 판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물은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에 한자어들이 많은데요. 불가분은 뭡니까? 가분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고 불가분은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분별로 나눠서 5억 2천이면은 5억 2천의 반, 5억 2천의 반을 각각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5억 2천만 원 받은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이니까요. 분리가 안 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임대인들 부부가 이혼하는 거는 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 두 부부 공유자 전체한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례를 인용하면서 청구를 했습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이 뭘까요? 요건사실은 우리가 그 요건을 증명하면은 그 요건사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은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면은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세금을.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계약서로 알 수 있겠죠.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으시죠.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도장 딱 받고 매도 매질자로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됐다는 확정일자 받으신 그 계약서가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했던 사실이죠. 요즘은 다 통장 거래를 하시니까 통장으로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간 거를 거래 내역서를 보내시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사실이죠. 그건 임대차 계약서 기간하고 우리가 소장을 했을 때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소위 말하는 동시이행 항변. 내 채무를 이행할 테니 너도 너 채무를 이행하라. 이게 동시이행 항변인데요. 임대인한테 채무는 뭡니까?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채무죠. 그럼 임차인도 의무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살던 임대 목적물,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돌려줄 때는 집을 싹 다 비우고 보통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로 합니다. 요즘 뭐 열쇠를 맡기는 경우는 없죠. 거의 다 비밀번호니까요. 그 4가지 요건 사실을 입증하시면 전세 보증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좀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수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좀 매우 늦게 알려주셨어요. 매우 늦게는 뭐 한 달 정도 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시이행 항변, 내가 이 임대 목적물 아파트, 주택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이 늦어지면 그 늦어진 입증된
그 시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준 날짜로부터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준 날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주소가 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럼 재판 진행이 안 될까요? 아니죠. 그 경우 공시 송달로 바로 승소했습니다. 송달이 잘 안 되니까 공시에서 송달을 가름하겠다는 건데 공시 송달로도 진행을 합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집 주인들은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 1회 변론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재판장님은 이게 합의부죠. 금액이 크니까 재판장님이 계시고 우배석 좌배석 판사님들이 계신데 한 길을 더 잡으시려고 하셔서 제가 요건사실 다 입증했고 건물 인도도 다 했는데 지연되면 우리는 지금 보증금을 못 봐서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드려서 1회 변론으로 종결되고 특권 승소했습니다. 승소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보증금은 당연히 받고 소송비용 대표적으로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가에서 달라지는데 그 금액은 승소한 저희가 다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은 사실상 의뢰인이 한 푼도 안 낸 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이 소가에 따른 변호사 소송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승소하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으니까 돈 안 들이는 방향까지만 제가 착수금이나 선임료를 받습니다. 착수 선임료가 그렇다고도 너무 비싸면 성공보수 돌려서 그 성공보수를 패소한 상대방한테 받아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비용 한 푼도 안 들이고 임대보증금 받고 지연이자까지 받게 되죠. 지연이자는 연 12%입니다. 그럼 요즘 금리가 몇 %나 되나요? 그래서 승소하면은 요즘 또 법원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승소하면 지연이자 12% 상대방이 안 내면 연 1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12%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뢰인은 굉장히 흡족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도 의뢰인이 승소하셔서 기뻤고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고 제가 다 상담합니다. 밤 늦게도 전화 오셨고 주말에도 전화 오셨는데 다 받아드렸습니다. 이제 상담은 제가 직접 하고 핸드폰 번호를 공개 드리니까요. 임대보증금 문제가 생기시면 저 문종택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제일처럼 열심히 의뢰인을 제일보다 우선으로 최선 다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착수금, 성공보수도 다 변호사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패소 상대방한테 받아오게 해드리고 돈을 안 주면 아파트 경매해서 낙찰금으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보이시죠? 필요하실 때 저를 찾아주십시오. 문종택TV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